결혼 5년 차, 우리 부부의 아침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된다.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 방안을 채우는 따뜻한 가꾸운 토스트 냄새, 그리고 출근 전 현관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아내의 다정한 손길까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인꼬 부부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나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적어도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날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회사 일은 늘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차려놓은 정갈한 저녁 식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이었다. 가끔은 이렇게까지 완벽한 사람과 내가 살아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그녀의 내조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때로 무지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그날따라 점심시간이 늦어졌다. 급하게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참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손가락이 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 반지였다. 아침에 손을 씻을 때 잠시 빼두었던 것 같은데 밥을 먹으며 냅킨으로 손을 닦을 때 무심코 식탁 위에 둔 모양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혼기념일마다 아내가 그토록 소중히 다루던 반지였기에 나는 당장 밥을 먹었던 식당으로 달려갔다. 식당 주인은 다행히 반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반지를 돌려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던 반지를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다니. 마치 우리 관계의 균열을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져 괜스레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퇴근길, 나는 그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집에 가면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오늘 저녁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 바닥을 꼼꼼히 닦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평소보다 유난히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나는 잠시 멈춰섰다. 여보, 나왔어. 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엎드려 있던 자세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그녀가 다급하게 자신의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평소라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을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우리가 쌓아온 5년의 시간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찌개 냄새가 현관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미소는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아주 미세하고 기분 나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였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잠깐 들렀다 가려고.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친정에 가겠다는 날마다 처가댁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평소라면 그래?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짓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인위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아내는 변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스마트폰이었다. 원래는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24시간 내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도 그녀는 폰을 꼭 쥐고 있었다. 어느 날 무심코 그녀의 폰 화면을 힐끗 보려던 찰나 아내는 날카로운 동작으로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그 짧은 순간 잠금 화면이 평소의 꽃무늬 패턴이 아닌 숫자 비밀번호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보, 휴대폰 비밀번호 바꿨어? 내 물음에 아내는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특유의 온화한 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다. 응, 요즘 보이스피싱이 하도 심하잖아. 은행 앱도 많고 해서 보안 좀 강화했어. 당신도 바꾸는 게 어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처였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그녀의 말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의심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저녁 시간 함께 TV를 보면서도 그녀는 쉴 새 없이 진동하는 폰을 확인하느라 곁눈질을 했다. 내가 슬쩍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 시선은 항상 액정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며칠 전에는 퇴근길에 회사 앞 카페에서 아내를 보았다는 동료의 말을 들었다. 분명히 그날 아내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나갔다고 했는데 동료가 본 아내의 맞은편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고 있었다고 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내 아내가. 그 가정적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부정했다. 어제도 아내는 밤늦게 귀가했다.
씻고 나온 아내는 피곤하다며 금세 깊은 잠에 들었다. 평소라면 곁에 누워 하루 일과를 도란도란 나누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아내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로그인 상태로 둔 노트북은 그녀의 사생활이 담긴 유일한 통로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지만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노트북 화면에는 열려있는 메신저 창 하나가 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수많은 대화들 사이로 방금 전 도착한 듯한 메시지 하나가 하얀 배경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내의 친구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머리를 무언가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오늘 밤이 아마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일 거야. 다 처리하고 나면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지? 아내의 변화는 마치 아주 느리게 퍼지는 잉크 번짐과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일상 속의 오차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때로는 비밀을 품고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번짐이 내 일상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침범하고 있었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지독해서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의 벽을 타고 올라갔다.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나는 마치 범죄자처럼 숨을 죽이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항상 지방에 사는 사촌 언니를 만나러 간다거나 오랜 지인과 식사 약속이 있다는 말로 현관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터미널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심의 번화가,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금융센터들이 밀집한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척도 지인도 살지 않는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다시 완벽한 내조의 여왕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고 오늘 하루 어땠냐며 다정하게 묻는 그 목소리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밤이 깊어 아내가 잠들면 나는 거실로 나와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바뀐 뒤로는 내용을 볼 수는 없었지만 통화 목록에 찍힌 시간대와 발신지들은 모두 내가 따라갔던 그 금융센터 근처와 일치했다. 늦은 밤 짧지만 잦은 통화. 누구와 무엇을 위해 그곳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일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빚? 아니면 더 위험한 무엇인가? 나의 직장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거짓말들로 가득 찼다. 내가 가정적이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며칠 전부터 아내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묘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내가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자신의 옷가지를 황급히 챙기곤 했다. 어제도 그랬다. 그녀가 벗어놓은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오늘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위에 걸쳐진 그녀의 코트 주머니를 더듬었다. 영수증이려나 아니면 단순한 메모지일까? 나의 손끝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걸려 나왔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쳐본 순간 내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 작은 쪽지에는 정갈하지만 위태로운 필체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호텔의 이름과 함께 오늘 오후 3시라는 구체적인 시간대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숫자들까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호텔, 그리고 특정 시간.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내가 짊어진 빚의 무게가,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파편이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제 이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 이 문을 여는 순간 우리의 5년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았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위치가 아니라 강남의 화려한 조명으로 뒤덮인 고급 호텔 로비에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5년 동안 나만을 바라보며 완벽한 내조를 보여주던 그 다정했던 아내의 뒷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후 8시, 그녀는 분명 친정어머니의 병원 검진을 돕느라 늦을 것이라고 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의 뒤를 쫓았던 것은 단순한 의구심 때문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거짓말, 은밀하게 숨기는 핸드폰, 그리고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던 그녀의 눈동자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호텔 로비 구석, 커다란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손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밀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고개를 젖히며 환하게 웃는 그 표정은 내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이 서려 있었다. 아내는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무언가 속삭였고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로비 입구로 향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다.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찰칵 소리가 날까봐 무음 모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사진 속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연인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난 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절망이 가슴을 후벼 팠다. 저 여자가 정말 내가 사랑하던 내 아내가 맞는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달려가 저 남자의 멱살을 잡고 아내의 그 거짓된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쌓아온 그 모든 신뢰를 저버리고 이런 곳까지 온 것인가? 따져 묻고 싶었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는 것을 느끼며 나는 로비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뎠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려던 순간이었다. 호텔 회전문을 나가려던 그 남자가 마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찰나의 순간 그의 시선이 허공을 가로질러 정확히 나를 향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서늘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감정 하나 없는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오른쪽 뺨을 길게 가로지르고 있는 흉측하고도 강렬한 흉터였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남자의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위압감과 함께 상대를 서슴없이 해칠 수 있을 것 같은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깊은 어둠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경고음을 울렸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들려던 마음을 억지로 짓누르며 뒷걸음질 쳤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내는 대체 어떤 위험한 남자와 얽혀 있는 것일까? 왜 이런 무서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인가?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곳에 숨어 있을 줄 알았다는 듯 희미하고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띄운 채 말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손에 꽉 쥔 휴대폰 안에는 방금 호텔 로비에서 찍은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차분하게 TV를 보던 아내가 내 인기척을 느끼고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미소가 지금은 그 어떤 흉기보다 더 잔인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자기야, 왔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내 넥타이를 풀어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정적이 흘렀다. 아내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다 뭐야? 호텔 로비에서 그 남자랑 뭐 하는 짓이었어? 설명해봐.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갈라져 나왔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진을 확인한 그녀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어떻게 우리가 5년을 함께 했으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고 쏟아냈다. 내가 아는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내는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저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배신한 적 없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녀의 울음은 처절했다. 하지만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럼 저 남자는 뭔데?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만나야 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내가 짊어진 이 무게를 절대로 이해 못해. 나는 당신한테만큼은 완벽한 아내로 남고 싶었어.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거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는 끝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거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듯 횡설수설했다. 겉으로는 가정적이고 완벽했던 아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건지, 도대체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젖은 눈을 훔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 쪽 화장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깊은 허탈감이 몰려왔다. 방 안을 서성이던 내 시선이 구석에 있는 아내의 개인용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아내가 평소 절대 남의 손을 타지 않게 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장 위 정갈하게 꽂힌 책들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책 한 권을 살짝 밀어내자 그 뒤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누런색 서류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끈을 풀었다.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과 채권 추심, 그리고 수많은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내가 알던 평범한 결혼 생활의 이면이 아니었다. 봉투 밑바닥에는 낯선 남자의 서명이 적힌 계약서와 함께 내 명의로 된 대출 서류까지 뒤섞여 있었다. 아내가 5년 동안 숨겨온 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국 그 자체였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 소리가 가식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짐가방을 뒤져보려던 손을 멈추고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내가 내 눈을 피해 황급히 감추려 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을 기어오듯 내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그거 보지 마, 여보, 제발. 나는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 소파에 앉아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낯익은 서류 뭉치들이었다. 처음 몇 장을 넘기던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명의로 개설된 수많은 대출 신청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쏟아져 나왔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빚, 그리고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덜컥 서명했던 각종 투자 상품들의 실패 증명서들이 흉기처럼 쏟아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호텔 로비에서 보았던 그 남자,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와 은밀하게 대화하던 그 사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다정한 연인의 속삭임이라 생각했던 그 장면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흥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내 아내의 내연남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목을 죄어오던 사채업자였고 아내는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밑바닥에 깔려있던 노란색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잉크가 번진 글씨체는 마치 죽음의 예고장처럼 서늘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짧은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입금해. 만약 내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남편의 명의로 된 모든 빚과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그쪽으로 넘어갈 거다. 감옥에 갈 준비는 되어 있겠지? 나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나의 평범했던 일상이, 내가 쌓아올린 신뢰가,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흐느끼며 내 발치에서 바닥만 긁어대고 있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이토록 두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내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나는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손끝에 배어나오는 식은땀이 서류를 적셨다. 과연 내일 나는 이 모든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일이 오면 나는 정말로 이 모든 빚을 짊어진 채 세상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까?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조차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거칠게 거실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지만 나의 심장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아니, 끝이 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평소라면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향이 거실을 채웠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눅눅하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다. 아내는 식탁 끝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고 있었다. 어젯밤 내가 확인한 그 서류 더미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다. 아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건 외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빚더미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저번 주부터 그 난리를 치면서 왜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어? 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밀려오는 건 깊은 허무함이었다. 아내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처음엔 사소한 투자였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더 이상은 답이 없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다 빌려봤지만 다 거절당했어. 그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었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녀의 울먹임은 처절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이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녀의 태도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셔왔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이른 아침 내 직장 동료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팀장님, 지금 회사로 이상한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사모님이라면서 급한 돈 문제라고 하고 팀장님이 보증을 섰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장까지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 표정만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사면초가였다. 우리가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보라고 다그치려던 순간 내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음과 함께 메시지를 알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오늘 오후 7시 위치 전송했으니 혼자 와. 내 아내가 서명한 빚은 이제 내 몫이다. 직접 나와서 내 이름으로 된 자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어.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장난을 끝내줄 테니까. 메시지 아래로 차가운 주소가 하나 찍혀 있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폐창고였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변제가 아니었다. 내 삶의 기반이었던 집과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그들의 소나기에 넘기라는 잔혹한 최후 통첩이었다. 아내가 내 휴대폰 화면을 엿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다. 이 지옥 같은 밤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겨 입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아내의 떨리는 어깨와 눈물 젖은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회사로 걸려온 협박 전화는 내 일상을 완전히 난도질해 놓았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빚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인지 원망하고 분노하기에는 이미 사태가 너무나도 커져버렸다. 나는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앉아 상담을 받는 내내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하나같이 비수처럼 꽂혔다. 이 정도 규모의 사채는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강압에 의해 서명한 계약서라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분이 연대보증인으로 얽힌 정황이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통째로 걸고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방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지쳐 쓰러져 잠든 그녀의 얼굴은 5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다짐했다. 더 이상 그녀가 그 괴물 같은 인간들에게 휘둘리게 두지 않겠다고.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정적인 선택이자 어쩌면 우리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한 잔인한 작별의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서류들을 정리했다. 아내가 몰래 서명했던 대출 서류들을 복사하고 그들이 내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들을 전부 출력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녹음기가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평소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만약 이번 일이 잘못된다면 나는 빚더미에 앉은 채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최소한 아내를 저들의 소나기에서 빼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터였다. 택시를 타고 그들이 지정한 장소로 향하는 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누군가는 사랑을 속삭이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려 한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지만 나는 주먹을 더욱 꽉 쥐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평범한 남편에서 벗어나 아내의 죄를 덮어쓰거나 혹은 그 죄의 무게를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빌라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 운명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나는 품 안에 넣어둔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계약서가 든 봉투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들이 나를 깔보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전략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누르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의 사진을 떠올렸다.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과거의 잔상일 뿐이다. 나는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를 움켜잡고 내 모든 분노를 그 문 뒤에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채업자의 거친 협박 소리도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불안한 전화벨 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불법적으로 얽어놓았던 빚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의 예금은 바닥이 났고 지난 5년간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미래 계획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숨을 쉴 수는 있게 되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아내와 나의 이름이 적힌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합의서였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는 그 뒷모습만 봐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모습은 그저 낯선 타인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우리의 5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내는 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했지만 그 거짓말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내가 낮게 읊조렸다.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처음 그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해결하려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아니, 어쩌면 나 역시 상황 판단에 서툴러서 그녀를 제대로 보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신뢰가 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가 내뱉는 한숨 소리가 공기를 타고 건너와 내 가슴을 짓눌렀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린다. 그녀의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불안하게 두드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지워나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서로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참혹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지만 그 희생은 나의 동의도 이해도 구하지 않은 독단적인 선택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된다. 이제야 비로소 이 긴 악몽이 끝날 것 같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망가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짙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흐느끼고 있고 나는 그런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펜끝만 만지작거린다. 만약 내가 더 현명했더라면,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정직했더라면 우리는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결국 모든 비밀이 드러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은 공포에 가까운 일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친다. 아내는 이제야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침묵의 끝은 어디일까? 서로를 향한 원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자문한다.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는 이름이 한순간의 실수와 겹겹이 쌓인 거짓말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골근 상처가 터져버린 지금 과연 우리는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파괴된 관계를 뒤로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는 것만이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예의일까? 서류에 잉크가 번진다. 질문은 멈추지 않고 머릿속을 맴돈다. 우리는 정말 이대로 끝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희망이라는 이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